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큰 여파가 있을 수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뭐 러시아의 추가 어떤 활동을 더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반면에 이건 너무 우리가 불필요하게 러시아와의 갈등을 더 조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여당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북이 러시아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뭐 경제적 사정도 많이 있겠죠. 거의 뭐 총알바지식으로 사람을 뭐 북한군을 3,000명 연말까지 10,000명 정도 보낸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 발발 시 혈맹을 하나 더 추가하는 개념이 되고, 러시아 입장에서 좋죠. 그쪽 노동력도 없고 병력도 없는데 네. 북에서 도와주면,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아무런 대응을 안 한다. 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유럽의 서쪽에서 벌어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 이제 서쪽에서 하죠.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상황이 되면 유사시에 우리 편이 그럼 누구냐? 우리 뭐 한미동맹 얘기만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국제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적어도 러시아와 북한까지 음. 여기를 지지하는 세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편에 속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살상 무기든 뭐든 여기에 북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우리 대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푸틴이 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말까지 했단 말입니다. 네. 러시아가 수교국으로서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면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대고 러시아랑 관계를 고려해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미 관계를 파탄낸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 기죽게 대응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아니 러시아의 그렇잖아요. 관계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전쟁에 왜 우리가 그러니까 끼어들어야 그런 생각이란 되느냐는 말이에요. 생각을. 자, 북이 이로 갔잖아요. 네. 자, 북이 가서 뭘 원해서 갔을까요? 유사시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단단히 해서 뭔가 군사적으로 이득을 얻겠다. 뭐 혈맹 이미 관계, 뭐 군사 동맹 조약까지 이제 한 거고, 그다음 예. 미사일 기술 원하겠죠. 그럼 우리는 예. 뭐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미 동맹만 보고 뭐 미국이 지켜줄 거야 이렇게만 있어야 합니까? 국제사회 특히 서유럽, 유럽, EU 이쪽 국가도 이게 이제 나토 때문에 벌어진 얘기인데, 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때문에 벌어진 얘기인데, 우리는 서방이에요. 음. 서방 세계에서 참전하고 있는 전쟁에 우리가 아무리 지리적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남의 나라 거기서 저쪽에 있는 거기에 우리가 왜 개입해서 굳이 여기에 긴장을 하는 얘기는 대원군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나토가 어쨌든 뭐 굳이 얘기하면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나토가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가능한 뭐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는 가능한 뭐 평화적인 목적의 뭐 유지군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비살상 무기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최대한 좀 소극적으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굳이 살상 무기 이야기 꺼내고 혹은 뭐 파병 가능성 얘기 꺼내는 건 너무 좀 자, 우리가 예. 우리 땅에서 만약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전쟁이 땅에서. 벌어졌다고 네네네. 쳐요. 그럼 유럽에서 먼 나라니까 뭐 의무병 정도 보내고 뭐 구호물자 정도 보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실병력까지 보내주는 게 우리한테 좋을까요? 역으로 생각해보잔 말이에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를 좀 따져요. 네. 그러니까 국정을 결정할 때,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이 먼저냐, 본인의 기분이 먼저냐, 인기가 먼저냐, 이게 결국에는 불행과 행복을 가져오는 초래하는 이제 네. 이 선택의 기로인데, 윤석열 정부의 지금 현재 상황대로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음. 전쟁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는 것은 북한은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혈맹으로 러시아를 등지고 있고 미사일, 핵까지 러시아와 힘을 합쳐서 장착하겠다. 네.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는 우리는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염려 없어? 그 염려는 없겠죠. 다만 전쟁이 나면 누가 불행하죠?
뭐 우리가 망가지는 국민이 불행한 겁니다.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전쟁을 북한은 준비하고 있고 러시아의 파병을 통해서 저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우려가 있어서 네. 저는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살상무기 지원할게. 물론 지원을 검토한다고 했지 지원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맞대응으로서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실질상 살상무기를 줌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이유는 없다. 조금 더 신중하게 러시아라든지 외교적인 문제로 좀 전쟁의 좀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의 모든 걸 잃는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그걸 막자고 정부가 있고 국방부가 있는 겁니다. 네. 또 제가 얘기를 시작을 하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입장을 밝히면 저나 조국혁신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평화, 세계 평화와 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이 상황의 그 정세와 뭐 무기와 각종 이익과 이런 거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인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남한의 노동자들이 만든 포탄이 다른 곳에 가서 비슷한 나이대의 북한 군인들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면 이거 정말 끔찍한 상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그런 일이 예비되고 있는 게 살상무기 지원 윤 대통령 언급했다고 하는데 네. 이미 155mm 포탄인가요?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회해서 갔죠 이미.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살상무기가 이미 가 있어요. 네. 거기에 북한군이 가면 거기에 그 포탄이 쓰이면 우리 남한에서 만든 무기가 북한 군인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네. 어제 한기호 국민의힘 육군 중장 출신이죠. 이 양반의 문자는 저는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그 아까 총알바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용병, 총알바지 그런 표현을 쓰면서 몹시 안타깝다라는 거를 깔고 있는 게 아니라 한기호 의원의 문자를 보면 포탄으로 폭격을 하고 미사일로 해서 북괴군의 피해를 입히고 그걸 가지고 심리전으로 활용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상상을 합니까? 잠깐만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치가 있고 국회가 있는 거죠. 자, 남북 관계를 민족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국계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사람의 싶어요. 문제로 봅니다. 사람의.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하고 지금 그런 인문학적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북은 이미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하면서 적대국 최고의 적대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에 뭐 우리 노동자가 만든 포탄이 어디에 쓰이고 이런 식으로 감상적으로 죄송한 표현인데 감성적으로 표현할 만한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이 참전을 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양국과 수교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표면적으로는 네. 우리랑 북이랑 그렇죠. 네. 근데 이쪽을 전쟁에 끌어들이면서 군사 동맹과 거의 같은 조약을 맺었어요. 예. 그리고 거의 군사 동맹이에요. 예. 한쪽이 침략당하면 군사적으로 참전한다는 게 명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북이 참전했으면 남도 참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뜻이 아니라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전쟁이 맞아요. 자 서방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음. 북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을 때 우리랑 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러시아가 적대시하는 곳하고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북이 참전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네. 북이 참전하는 순간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문제를 단순화하면 네. 북이 이제 군사 지원을 했다는 거는 러시아도 군사 지원을 한반도 유사시는 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북한에 러시아가 그런 지원을 하면 우리는 돌려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 당신들과 대립각을 세우겠어라는 것인데 네. 제가 앞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역대 정부에서 누구는 자존심이 없어서 북한한테 시원하게 욕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얼으면서 달래면서 가는 이유는 그들이 무섭거나 그들이 정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국민 중심주의입니다. 한반도에는 전쟁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해표천에서 썼던 것도
힘으로 못 눌러서가 아니라 이 집단은 햇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유화적으로 해서 통일로 이루는 길로 가자. 네. 그래야만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는 것인데 지금 러시아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그냥 선을 그어서 우리는 살상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와 적대적으로 가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답이 있든 없든지 간에 저는 러시아의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전쟁의 수요는 북한이 채워주지만 다른 방식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조금 더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외교적인 어떤 대안도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것을 네. 마치 무슨 뭐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살상무기 지원하는 것들은 잘못됐고 이런다라는 비판으로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거죠. 방금 가능한- 비판하셨고 네. 러시아가 선을 넘은 거예요. 군사 동맹 우리의 가장 최우선 적국인 네. 유일 적국이라고 봤던 북한하고 군사 동맹을 맺은 후에 병력을 파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가 잠재적 적국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럼 아니.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우리의 움직임을 네. 어떻게 외교적 노력으로 이걸 막으라는 얘기가 가능합니까? 외교가 그런 거예요. 외교 그러니까 해보셨어요? 시원하게 뭐 외교 해보셨어요? 우리 외교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안 해요. 외교는 분석하고 외교는 평론을 해보고 외교는 정책도 내봤죠. 외교 해보셨어요 하는 것은 대단히 이게 토론 과정에서는 아니, 안 무슨 좋은 말씀이에요? 지적이에요. 군사적으로 이미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외교의 아니, 단계를 그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와 아, 중국이 네, 네, 우리하고 네, 네. 적국이라고 합의를 보기 우리가 어려울 것 그러면 같아요. 그동안 네. 러시아 중국과 어떤 거래가 없었어요. 아니, 네. 말씀 수요가 낮춰주세요. 없었으니까. 저는 외교 영역을 넘어간 군사 알겠습니다, 영역으로 알겠습니다. 넘어갔다는 뜻으로 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적인 네. 정책이 왜 둘 다 존재하냐면 전문가 아니니까 여기서 전문가 얘기 끝냈으면 아니어도 좋겠어요. 한반도는 분단 알겠습니다.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아 안 된다는 이거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데 네, 네. 너무 일방적으로 네.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북한군의 파병을 부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군이 이미 전장에 배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불거진 북한군 파병 논란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Как вы знаете, сегодня, по-моему, только ратифицирован наш договор, но что и как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это уже наше дело.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사적 확전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색하며 상황 변화는 우크라이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 첫 병력이 이미 전장에 배치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은 현지 시간 23일 자국군이 작전 중인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What exactly they're doing has yet to be seen, but it's something that we certainly are going to continue to monitor. This really highlights Russia's desperation. 미 당국자는 북한이 전투에 참여한다면 유럽이나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사무국도 북한군의 파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We are opposed to the further militarization of the conflict in Ukraine by any side. 우리나라는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추가 대북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